안녕하세요. 아루바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위닝 윗 넷컨덕터, 넷컨덕터로 이기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고객들에게 넷컨덕터를 딜리버리하고 설명해 주려면 넷컨덕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깔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넷컨덕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오버뷰나 차별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젠다인데요. 요 어젠다 보시면 넷컨덕터 오버뷰, 그 다음에 넷컨덕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차별점들이나 왜 넷컨덕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장점, 그리고 넷컨덕터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옵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멀티 패브릭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패브릭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는 넷컨덕터의 전반적인 로드맵까지 살펴보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컨덕터 오버뷰입니다. 흔히들 이 넷컨덕터라고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 아루바 센트럴에서 매니지 되고 있는 디바이스들의 뭔가 폴리시들, 이런 보안 정책들이나 패브릭 구성들을 통합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이런 풀스택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맞고요. 그 내용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센트럴에서 관리되는 어떤 규모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에도 동일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지 캠퍼스나 미디엄 캠퍼스, 뭐 스몰 브랜치, 그리고 원격 관리지까지 이런 여러 가지 브랜치까지도 센트럴 안에 매니지드 되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런 유니파이드 오케스트레이션 지원을 한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장점을 좀 보시면, 일단은 넷컨덕터 자체가 패브릭 구성할 때 EVPN VXLAN 기반으로 패브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표준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시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뭐 유선이나 무선이나 우리 세시 장비에도 상관없이 모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 기반의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패브릭 구성할 때 이런 언더레이나 오버레이 역시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CLI로 하나하나 컨피그 해주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에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센트럴 안에 들어있는 넷컨덕터이잖아요. 이 센트럴에 들어있는 AI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든지 클라이언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 프로파일링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넷컨덕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요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넷컨덕터가 센트럴 안에 있는 건 알지만 넷컨덕터가 정확히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컨덕터는 센트럴의 일부이고 실제로 센트럴에 통합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센트럴 UI에서 우리가 넷컨덕터를 찾으려고 이제 탭을 본다든지 어떤 기능적인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면 넷컨덕터라고 적혀있는 페이지를 찾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넷컨덕터가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넷컨덕터냐라고 하시면 이 가장 큰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브릭, 두 번째 폴리시,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패브릭에서는요, 네트워크 위자드랑 패브릭 위자드는 실제로 있는 기능이고 UI 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언더레이나 오버레이 등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이런 위자드 기능들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폴리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장비들의 통합 정책들을 내려줄 때 우리가 CNX에서 글로벌 폴리시 매니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클리어패스나 클라우드러스, 클라이언트 인사이트 이런 기능들도 폴리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 인프라에서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무선 그리고 엣지 커넥트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가는 게 넷컨덕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컨덕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CX 스위치들 우리가 해당 스위치에 어떤 통합 정책을 주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려면 뭐 VXLAN 패브릭에 이런 스위치들을 추가하려면 우리 기본 파운데이션 라이센스가 아니라 어드밴스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우측에 보이는 게 어드밴스드 라이센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나 엣지 커넥트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넷컨덕터를 가지고 하는 POC들의 글로벌한 진행 상황들입니다. 뭐 진행 중인 POC들도 있고, 이미 POC가 다 완료되고 어떤 사이트에 직접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스터디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넷컨덕터의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타사에 대한 비교 말고 우리 AFC 솔루션과 센트럴 넷컨덕터 간의 솔루션, 이 솔루션 간 비교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요것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FC는 제가 작년 애트모스피어에서도 AFC를 담당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AFC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온리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솔루션이 데이터 센터 온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되는 이 AFC에 붙일 수 있는 스위치들도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스위치, 모든 무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붙일 수 없고요. 데이터 센터용으로 나와 있는 장비들, 그런 CX 스위치 위주로 패브릭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넷컨덕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온리가 아니라 이런 규모에 따른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요. 센트럴에서 매니지드 되는 모든 디바이스, 뭐 유선이나 무선이나 다른 엣지 커넥트 장비까지도 전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뭐 만약에 OB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밴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도 넷컨덕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AFC는 우리가 OB 디스커버리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OB 구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인밴드는 넷컨덕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데이터 센터 올리다 보니 데이터 센터에 좀 더 맞는 이런 분산형 오버레이를 AFC는 지원하고 있고, 센트럴 같은 경우는 좀 더 소중 규모의 센트럴라이즈드 된 오버레이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넷컨덕터에서는 중앙화 분산형 오버레이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유무선 애플리케이션 비지빌리티 같은 것도 AFC는 조금 제약이 있다면 10K 같은 경우 PSM을 통해서 연동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패브릭 구성과 관리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비지빌리티나 모니터링 면에 대해서는 사실 넷컨덕터보다 훨씬 조금 기능적으로 다른 쪽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드리면, AFC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보시는 게 맞고, 요 넷컨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 캠퍼스 엔터프라이즈, 그게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아니면 뭐 브랜치 사이즈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스케이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미 POC가 종료되고 넷컨덕터로 디플로이까지 된 사례들입니다. 우선 파리대학인데요. 이 파리대학은 파리 내 30개 사이트, 6만 명의 학생과 3천 명의 직원, 이미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챌린지는 어떤 거였냐면, 한 도시 내에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이트마다 뭐 규모도 다르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도 좀 상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홉바이홉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무선뿐만이 아니라 어떤 유선 사용자에 대한 비지빌리티도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넷컨덕터로 어떻게 이 컴배티브에서 이겼냐라고 보시면, 일단 넷컨덕터가 어떤 사이트에 몰려있든 간에 센트럴에서 매니지드 되는 디바이스에는 전부 통합된 롤베이스의 폴리시들을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가 몇 개가 있든 간에 어떤 유선, 무선 클라이언트 상관없이 롤베이스의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도 비지빌리티가 훨씬 좀 더 강화되어서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다음으로는 웹텍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웹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국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국적 제조기업이어서 30개국에 100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기업의 가장 큰 니즈는 이 운영 자체를 어떤 숙련된 기술자가 따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니어 기술자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엔지니어가 이런 스위치들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뭔가 관리라든지 트러블 슈팅을 하고 싶어 했고, 그렇다 보니 이런 좀 복잡한 토폴로지 안에 있는 온보딩이나 구성들이 좀 단순화되길 원했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따로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전문 지식이 없이도 관리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CLI보다 GUI 쪽에서 좀 더 강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네컨덕터는 센트럴 안에 GUI로 어떤 GUI 상의 폴리시들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장비에 푸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CLI로도 가능하지만 GUI 내에서 이미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사서 네컨덕터로 디플로이가 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라보뱅크입니다. 이 라보뱅크는 네덜란드 내에 여러 가지 이 40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이고, 여기에서 제일 좀 중요시했던 건 지점 브랜치가 너무 많은데 그 브랜치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아주 대형 코퍼레이트 사이트도 있었고 소중 규모의 은행 리테일 브랜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에 뭔가 일관적인 정책을 주고 싶고, 또 운영 모델 OS 같은 경우도 좀 단일 운영 체제를 원하는 니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컨덕터에서 이 폴리시 매니저를 통해서, 글로벌 폴리시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정책을 내려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컨덕터는 오버레이 타입을 2개 지원하고 있죠. 대형 캠퍼스처럼 좀 라지 스케일일 경우에는 분산형 오버레이, 우리 VXLAN으로 구성을 하고,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는 이런 소규모 브랜치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타입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했고, 이 운영체제 역시도 우리가 운영체제가 라인업별로 다 나뉘어져 있지 않고, 저희 유선은 CX 스위치, 무선은 AOS 10 두 가지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운영체제를 사이트 전체에 적용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런 유스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큰 장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 그린레이크 플랫폼 CNX, 우리 네컨덕터는 유선, 무선, 세시 네트워크 전반에 이런 통합적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지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루바가 기존에 잘해왔던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산형 오버레이 네트워크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라지 스케일, 좀 더 큰 규모의 사이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템플릿 그룹으로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CLI로 멀티 에디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좀 더 세밀화된 옵션들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먼트 할 때도 유연한 옵션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 네컨덕터의 차별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네컨덕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아루바 ESP에 대한 내용입니다. ESP는 다른 세션에서도 이미 워낙에 많이 내용을 보셨을 부분이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부터 보시면, 당연히 이 디바이스들은 동일 VLAN에 있더라도 디바이스들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 의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롤이 다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이 설정을 해주면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유선이든 무선 디바이스든 상관없고요. 네트워크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추가된 6200을 포함해서 AOS 10 AP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온보딩 할 때에도 우리가 뭐 1X, 맥인증, 웹인증, COA까지 지원을 한다 라는 부분,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에서 우리 클리어패스나 클라우드어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레디우스 VSA 값을 내려줄 수 있다면 이제는 서드파티까지도 전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ESP 안에서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엔드포인트 간의 어떤 오버레이를 구성할 때 분산형 오버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많이 해왔는데요. 이 분산형 오버레이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형 오버레이 패브릭은요, 이 좌측에 먼저 보시면 이 라인 안에 있는 패브릭, 요 라인 안에 있는 게 분산형 하나의 패브릭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보더, 스톱, RR, 엣지, 익스텐디드 엣지 이런 것들은 각자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건데 마치 스위치에 어떤 롤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분산형 오버레이 패브릭 안에 스위치마다 각각의 페르소나를 주고 이 안에 있는 스위치끼리는 서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뭐 맥주소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끼리는 어떤 IBGP로 서로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쪽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오픈 멀티 벤더 레디. 우리가 GBP 롤 자체가, 그러니까 통합 정책을 줄 때 이걸 그룹 베이스드 폴리시 GBP라고 하거든요. 이 정책 안에 롤들을 만드는데 이 롤 자체가 VXLAN 헤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엣지 뒤에 코어 스위치로 어떤 C사나 J사 같은 타사 백본이 붙어 있더라도 우리가 아루바 엣지 액세스 스위치를 붙이게 되면 뭐 6300, 6400, 6200까지도 붙이게 되면 얘는 클라우드 센트럴과 연결되어서 넷컨덕터로 페르소나를 주고 정책들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GBP 롤도 타 벤더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중앙화되어 있었던 오버레이보다 당연히 지금 분산형 오버레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AP를 거쳐서 게이트웨이를 거쳐 데이터 센터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우리 분산형에서는 이 엣지 스위치에서 라우팅들을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스케일과 더 큰 성능들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캠퍼스 사이트 말고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도 오퍼레이션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 다음으로는 우측을 봐주시면 되는데, 우측이 이 패브릭에 대한 도식화된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하나의 패브릭은 우리가 IBGP로 구성이 됩니다. IBGP면 AS 넘버가 같은 넘버겠죠. 동일 AS 안에 IBGP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CX 스위치에 보면 VRF가 멀티플하게 있죠. VRF끼리는 원래는 VRF끼리는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L3 VNI 값을 매핑해서 VRF끼리 격리가 되어 있더라도 통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례로 어떤 일정 VRF 안을 본다고 쳤을 때 그 안에 세그멘테이션들이 또 있겠죠. 세그먼트들이. 그 세그먼트 안에 뭐가 있냐? VLAN 정보와 서브넷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AN끼리 어떻게 통신하냐, 다른 VLAN에 있든 동일 VLAN에 있든 이런 것들 통신하는 내용들을 이 L2 VNI 값과 매핑해서 이 세그멘트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 세그멘트에 중요하게 같이 들어가는 값 중 하나가 바로 이 GBP 롤입니다. 이 그룹 베이스드 폴리시에 들어갈 롤이 이 세그멘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준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GBP 롤도 타 벤더와 연동이 돼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다. 롤도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 센트럴 글로벌 폴리시 매니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좌측은 우리가 기존의 파트너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클리어패스에서 다이나믹 롤 할당할 때는 어떤 뭐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된 디바이스들 한번 확인을 하고 뭐 AD에 대한 크레덴셜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런 요건들에 전부 맞는 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뭐 HR 롤을 주고 BIOD 롤을 준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롤을 할당해주고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줬습니다. 근데 요럴 경우에는 차이가 어떻게 있냐, 이 롤과 롤 사이의 정책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롤과 롤 사이의 정책을 주려면 사실은 ACL을 통해서 줄 수 있습니다. 뭐 게스트와 HR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ACL로 보통은 처리를 하죠. 근데 우리 센트럴 넷컨덕터의 이 역할 기반 보안 정책에서는 GUI 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 이게 전부 하나의 롤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 닥터 의사 롤이라고 쳤을 때 의사 롤은 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롤들이랑은 전혀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디나이인데 오직 메디컬 앱에 대해서만 얼라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롤투롤 폴리시를 내가 만들려고 했을 때 롤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각자 뭐 패밀리 롤, 임플로이 롤 전부 만들어 주겠죠. 이런 폴리시 아이덴티파이어는 이 롤이라는 값과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식별자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룰 안에서 우리가 퍼미션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퍼미션이 바로 이렇게 롤 투 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내가 테스트 1이 내가 본인인데 어떤 목적지, 어떤 롤과는 같이 오가는 게 전부 통신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랑은 오가는 게 전부 디나이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GUI로 편리하게 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AI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AI 옵스는 사실 뉴 센트럴 AI라는 세션이 별도로 있기도 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무선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이 유선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센트럴에서 매니지드 되는 이 디바이스들이 텔레메트리 값 수집해서 센트럴로 올려주죠. 근데 이 텔레메트리 값을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들의 수집기 별도로 다 설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수집기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 매니지드 되는 디바이스 자체가 이 텔레메트리 값 알아서 수집해서 요것들을 센트럴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AI 기능에 대한 설명들은 소녀 매니저가 하는 이 AI 세션에서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지금 클래식 센트럴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뉴 센트럴 비전이라고 써있죠. 우리 CNX 뉴 센트럴에서 지원이 되는 추가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냐, 우리가 롤들을 만들고 폴리시에 넣어줄 때 이런 필터링 할 수 있는 값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폴리시 오케스트레이션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룰을 만들려고 보면 이렇게 롤들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롤이 아니라 이 데스티네이션을 뭐 IP 대역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야나롤이 테드롤로 가는 롤2롤에 대해서 디나이를 할 수도 있고, 야나롤을 받은 사용자가 어떤 70대역, 어떤 특정 네트워크 대역으로 가는 것을 디나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뭐 알리아스까지도 전부 필터링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애플리케이션 뭐 애니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유튜브 뮤직은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고 뮤직 같은 경우는 웹 카테고리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롤이 어디로 갈 때에 서비스 카테고리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폴리시들을 적용할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상세하게 필터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다만 이 부분들은, 이 비전은 뉴 센트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퓨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챕터에서 Why use net conductor, 왜 net conductor를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둔 장표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유비쿼터스 EVPN VXLAN, 말씀드린 것처럼 EVPN VXLAN이 표준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오픈 밴더, 멀티 밴더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언더레이나 오버레이 우리 만들 때, 오토메이션 할 때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직접 CLI로 작성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고 휴먼 에러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선, 무선, SD-WAN까지 전부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정책 관리 가능합니다. 글로벌하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루바 센트럴 안에 이 넷컨덕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센트럴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나 네트워크 인사이트 이런 기능들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다,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넷컨덕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옵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언더레이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개의 패브릭 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티어 패브릭이고, 세 번째는 캠퍼스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3티어 패브릭 디자인입니다. 이 언더레이 같은 경우 2티어는 뭐 스파인 리프 구조만 지원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 캠퍼스에 리프, 스파인 리프, 요 스톱 엣지까지 추가가 된 3티어의 구조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루바 개발팀에서 이런 스케일이나 구성할 때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해서 밸리데이트를 이미 검증을 이미 진행을 했고, 8분 동안 300개의 CX 스위치가 구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공표를 해줬습니다. 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패브릭 사이트 디자인 옵션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분이 좀 더 좀 중요합니다. 좌측에 있는 라우티드 액세스 디자인, 요게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었던 디자인이고,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스케일드 액세스 디자인, 이게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는 추가된 새로운 디자인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전에 엣지 스위치로, 그러니까 모든 라우팅까지 다 처리를 해주는 이 엣지 스위치로 6300까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6300도 사실은 아주 큰 규모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6300이 전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이 엔드포인트를 바로 붙여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액세스 디자인에서는 엣지 노드 자체도 개수 제한이 좀 있었고, VRF도 바프도 나눠져 있었고요. 배포 사이즈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보니 소중 규모까지만 저희가 좀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 액세스 층, 그러니까 엣지 층에서의 인증과 GBP는 뭐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는 스케일드 액세스 디자인의 경우에는 일단 익스텐디드 엣지라는 개념이 새로 나오면서 이게 뉴 카파빌리티로 CX 6200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엣지 아래에 익스텐디드 엣지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뭔가 L2의 확장이 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엣지 노드가 128개였던 거에 비해서 익스텐디드 엣지는 최대 1000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바프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이 디플로이 사이즈도 대규모까지 스케일이나 퍼포먼스 면에서 훨씬 향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 엣지에서 인증이나 GBP들을 적용이 가능했다면 6200이 익스텐디드 엣지로 사용되었을 때 이 6200에서도 똑같이 인증 가능하고요. GBP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앞서서 있었던 그 라우티드 액세스 말고 스케일드 액세스 패브릭 사이트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그 우측에는 이 디자인 지원하는 플랫폼 매트릭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행을 보면 익스텐디드 엣지로 우리가 6200, 6300, 6400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6300이 이전에 우리가 엣지 스위치로 활용을 했던 것처럼 뭐 보더나 스톱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제약사항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의 스톱이나 보더에 디플로이 할 때에만 사용을 해라 라는 부분이 적혀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일단 왼쪽에 있는 이 분산형 오버레이 기반의 이 스케일드 액세스 패브릭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요 라운드 안에 있는 애들, 이 분산형 패브릭 구조 안에 이 원안에 있는 스위치들끼리 페르소나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당해준 페르소나들이겠죠. 이것들은 OSPF, P2P로 언더레이드를 구성하고요. 또 라인 안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 다이어그램에서처럼 IBGP로 동일한 AS 안에서 서로 맥 주소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을 하는데, 리프 뭐 스톱도 있고 보더 리프도 있고 루트 리플렉터도 있는 이 구성에서 우리가 멀티 패브릭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IBGP, 그리고 이 멀티 패브릭 안에서도 당연히 IBGP로 구성이 되고 있겠죠. 이 IBGP끼리 연결할 때는 당연히 EBGP, P2P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멀티 패브릭 개수는 32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 패브릭 실버픽 같은 경우도 이 실버픽이 EVPN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EVPN VXLAN으로 멀티 패브릭 건너까지, 이 해당 패브릭 말고 이 건너에 다른 원격지에 있는 멀티 패브릭까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내려줄 GBP 정책이나 롤들이 똑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게이트웨이에 있는 것들, 여기는 게이트웨이는 EVPN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바로 붙는 엣지랑 다르게 이 스톱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가 아니라 이 EVPN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이나믹 VXLAN을 구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스태틱 VXLAN으로 구성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 게이트웨이라는 스태틱 VXLAN으로 구성을 해서 모든 무선 정보를 이 AP로부터 받은 무선 정보를 게이트웨이가 스톱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엣지에서는 이렇게 엔드포인트랑 직접 연결이 되어서 라우팅도 처리를 하고 세그멘테이션 하고 했지만 이제 스톱 스위치라는 이 페르소나는 스태틱 VXLAN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 익스텐디드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이 익스텐디드 엣지가 이 스케일드 액세스 패브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루바에서 지원하는 이 뉴 카파빌리티라고 했었죠. 6200, 6300, 6400이 가능한 이 6200 역시도 게이트웨이랑 동일하게 EVPN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 VXLAN 구성이 불가하고 그렇다 보니 스태틱 VXLAN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엣지에서 오는 이 엔드포인트가 붙어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엣지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L2의 확장과 같다. 이전에 L3 기능을 전부 라우팅을 처리해주는 이 6300도 아주 소규모에서만 사용을 했었던 엣지와 다르게 6200과 같은 스위치들도 익스텐디드 엣지라는 페르소나를 줘서 L2의 확장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으로 아까 보셨던 이 익스텐디드 엣지 레이어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6200은 스태틱 VXLAN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디드 엣지는 CX 10.12부터 이 스태틱 VXLAN 구성을 해서 6200으로 이 VXLAN 터널을 구성을 한 다음에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 익스텐디드 엣지에서도 동일하게 이 엔드포인트들에 대한 인증이라거나 통합 정책들을 똑같이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멀티 패브릭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멀티 패브릭 디자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 IBGP, 여기 IBGP 서로 연결할 때 EBGP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이 패브릭들은 32개까지 지원을 하고 대규모의 이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멀티 패브릭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멀티 패브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VPN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GBP로 세그멘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다. 이제 다만 이렇게 상호 연결을 할 때는 우리 VXLAN 엔캡슐레이션 하게 되면 이거 수용하려면 1550바이트 이상의 MTU 지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요 장표 같은 경우도 엣지 커넥트가 EVPN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SD-WAN에 있는 패브릭까지 정책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얘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GBP 롤도 함께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 패브릭 간의 통합 정책을 내려주기가 용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부분들이고요. SD 브랜치 같은 경우도 우리 SD-WAN이랑은 뭐 다르게 보자면 SD 브랜치 어쨌거나 센트럴 안에 있는 부분이죠. SD 브랜치도 동일하게 사용자별 식별이 가능하고 동일한 이렇게 이런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 격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로드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우측에 있는 캘린더이어 23년의 Q4에 있는 기능들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넷컨덕터 자체 솔루션에서 뭐 엣지 커넥트 통합이 되어 있고 기존의 라우티드 액세스 디자인이 아니라 스케일드 액세스 디자인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아직 이후에 좀 더 추가되는 기능들이 좀 많겠지만 초기에 일단 데이터 센터까지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위저드 아까 넷컨덕터 구성 요소 볼 때 패브릭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위저드랑 패브릭 위저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언더레이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전에 오버레이만 지원이 됐었다면 언더레이 구성하는 네트워크 위저드까지 지원이 되고, 글로벌 폴리시 매니저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비지빌리티들도 좀 더 늘어났고요. CX에 있는 부분도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익스텐디드 엣지가 지원이 된다. 익스텐디드 엣지 때문에 6200과 같은 것들을 익스텐디드 엣지라는 페르소나를 줌으로써 L2 확장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고요. 요 단기 목표랑 장기 목표는 그냥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장기 목표에서 좀 더 데이터 센터 통합 관리도 용이하게끔 추가가 되는 기능들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뭐 쇼텀, 롱텀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들은 제가 참조한 이 리소스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저희 본사에서 진행한 테크잼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도 일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상으로 넷컨덕터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